자, 들어앉으세요. 자, 최고위원 회의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하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가 대조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혁신의 나아갈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14일부터 12일째 반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면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인 새누리당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730 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임하는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세월호 참사, 2명의 총리 후보 사퇴로 대표되는 민사 참사에 이어 유병헌 수사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정부 여당에게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그 힘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안전한 나라, 인간 존엄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정과 기본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원시민 여러분께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보들이 수원을 바꾸고 수도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8달 초등학교 후보의 경륜과 원선 백혜련의 패기, 영통 박광훈의 열정이 분명히 수원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행동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러분의 분노, 아픔, 고통을 투표로 표현해 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분의 뜻을 표로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학대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전국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시 앞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속히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정부를 믿고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두려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참사 100일을 맞은 어제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일 뿐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죄인을 자처하던 집권 세력이 하루 만에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은 이번 730 선거에서 결과에 대해 자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번 730 선거는 국민들께서 집권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730 선거는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을 유권자들께서 혼내주셔야 하는 선거입니다. 유병헌 변사체와 관련한 의혹과 불신이 난무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휴가 계획을 말할 때가 아니라 유병헌 체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나라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승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기동민 후보의 살신 승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야권 후보자들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점심 무렵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우리 당의 입장을 재확인해 드렸습니다. 첫째, 당내당 차원의 연대 논의는 없다는 것과 둘째, 동작 선거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양당 후보 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논의는 일체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동민 후보가 결단하기까지 겪었을 모해와 고독을 생각하면 대표로서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만 730 선거의 승리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민생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느 분야 하나 위기가 아닌 분야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속과 구호만 있고 실천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짓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당시의 공약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것들 국민행복시대, 국민대통합,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배박, 국가개조, 경제 활성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약속,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이 구호와 약속만 있을 뿐 실천이 없는 거짓 정치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속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30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의 행진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신 번쩍 차리고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반 또 다른 참사들이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계속 주저앉을 것이고 국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730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집권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십시오. 호소합니다. 730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누리당 집권 세력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연분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730 선거에서 단지 지명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MB맨들을 국민 앞에 내세웠습니다. 나라 재정을 거덜낸 4대강 사업의 전도사였던 사람들입니다. 언론 장악, 원전 비리,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정 문제 등등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운영 실패에 함께 책임져야 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국민 앞에 다시 나선 것은 후한 무치한 일입니다. 그들을 국민 앞에 내세운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하는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표로서 힘내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가 사랑하는 미래의 지도자 손학규 후보와 함께 국민을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대변인 박광원 후보와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의의 여검사 백혜련 후보와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평택의 정장선 후보, 김포의 김두관 후보와 함께 경기도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일입니다. 휴가를 떠나실 분들 반드시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표로서 부딪혀 주십시오. 그래야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730 선거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409만 명에 대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는 왜 20만 원을 못 받느냐 라고 생각하며 허탈해 하실 어르신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받는 어르신은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20만 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10명에게 모두가 2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효도하는 정당으로서 하루빨리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씩 다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동작 기동민 영통 천호선 후보의 아름다운 결단으로 수도권 승리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 반성할 줄 모르는 박근혜 정권을 이대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또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기동민, 천호선 두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바톤은 수원 시민 여러분에게 넘겨졌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혁명의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원시민, 영통구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십시오. 특히 영통구민 여러분, 박광훈이 곧 김진표입니다. 박광훈은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신념을 위해 MBC 보도국장 자리를 뛰쳐나온 정의로운 정치인입니다. 영통에 자존심이 있지, 영통에서 대표적인 MB맨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에게 거꾸로 가는 잘못된 메시지를,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권성구민 여러분, 검찰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을 구해 주십시오. 정권의 홍위병에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바꿔주십시오. 이 일을 MB의 대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백혜련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팔달구민 여러분, 전역이 있는 삶,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 손학규를 키워주십시오. 손학규를 키워야 팔달이 크고 수원이 큽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일으키는 바람이 평택, 김포, 동작까지 이어지는 승리의 동남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과 내일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꼭 투표합시다. 투표만이 권력을 이깁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고의 회초리를 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코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광훈입니다. 동 대표님 그리고 김진표 선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 또 당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제 어제 우리 당의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결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역주행을 막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 이명박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열망에 대한 진지하고도 용기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밝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천호선 후보의 높은 뜻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배로 뛰어서 반드시 승리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 영통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투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 그 정성, 끈기를 더해가고 계시는 우리 정의로운 사람 수원시 권성구 박혜련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 건선 구석구석을 다니며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이겨달라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할 말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무너지기 시작한 상식과 원칙이 이 정부 들어 더욱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천조, 국가부채 120조로 민생은 파탄되었는데 이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선지역 주민들 여러분들이 모두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선의 미래, 백혜련이 책임지겠습니다. 건선의 미래를 원하신다면 사대강이 청년 실업을 해결한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정부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여당의 불통정치, 무책임 정치가 더 이상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표해 주시려고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광원, 백혜련, 박광원, 백혜련, 박광원,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자, 손학규, 손학규, 손학규. 밖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 될 수 있으면 안쪽으로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시청합 광장 아직도 나오셨죠? 예.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제 현장에서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노초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강덕구 경기도회 의장님, 김유임 경기도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현삼 경기도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31개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님 여러분께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 협상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수사권이 쟁점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면서 수사권은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원에 대한 수사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있어서야 어느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하는데 수사권을 주지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까봐 진실을 외면하자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사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관 앞에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노숙하면서 단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단식 12분째입니다. 벌써 몇 분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분들을 만나 뵈면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큰 빚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나서 지방선거 직전에야 온 국민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고 새누리당은 도와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했는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아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진실을 알지 않고 어떻게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며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지가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아침에 상황을 보고받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어떤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고 세월호를 살리기 위한 어떤 회의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조차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모른다고 국회에 와서 답변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엄중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 세력은 세월호 참사에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730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730 선거에서 우리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집권 세력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3년만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계속 주저앉고 갈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주셨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나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남은 시간 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얼굴입니다. 직접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는 여러분이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같이 뛰던 분들, 낯익은 분들 많이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 제일 마지막 직장이 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오가면서 많은 분들 뵙고 또 이렇게 뵙다 보니까 그 수원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랄까요? 다 따뜻한 분들, 합리적인 분들, 그리고 정의로운 분들이 참 많이 사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우리 새 후보가 모두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마음이 따뜻한 분들, 그리고 또 합리적인 분들, 그리고 또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합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정말로 잘 맞는 그런 후보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이제 국가적인 현안들을 보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 눈앞에서 기울어가는 배를 보면서 그 소중한 목숨 단 한 명도 더 구하지 못했던,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그리고 또 연이은 인사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명의 총리 후보가 결국은 사퇴하게 되고 원래 책임지기로 했던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되는 그런 인사 참사에 대한 그 책임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유병헌 수사 관련된 그런 문제들 모두 다 지금 현재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지게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묻는 선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투표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휴가철이다 보니 나 하나 정도 투표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모여서 30% 이하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국회의원을 3명 중에 1명도 투표하지 않는 가운데서 뽑게 되면 그게 뭐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계신 그 분들도 주위에 열심히 투표 참여,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수원이 전국 최고의 투표율로 수원의 자존심도 더 높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당선된 우리 새 후보가 국회에 진출해서 정부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나라가 똑바로 앞으로 나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그 관심, 협조, 그리고 사실은 내 선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관련 말씀해 주신 안철수 대표님께 수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